오늘도 여러분의 마음을 읽어드리는 타로 썬입니다. 나만 몰랐던 나의 숨겨진 매력, 100만 불짜리 나의 찐 매력에 관련해서 오늘은 준비를 해보았습니다. 먼저 카드의 구성을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뽑은 카드는 내가 생각하는 나의 이미지 관련해서 카드를 뽑아보았고요. 두 번째 뽑은 카드는 남들이 보는 나의 이미지, 나의 매력. 그리고 세 번째는 100만 불짜리 나의 핵심 매력. 네 번째는 이 매력이 불러올 미래의 행운. 마지막 다섯 번째 카드는 조언 카드 관련해서 카드를 뽑아보았습니다. 이렇게 오늘은 총 5가지 구성으로 여러분과 함께 리딩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1번 카드부터 리딩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생각하는 나의 이미지, 나는 어떤 사람일까 관련해서 킹 오브 컵스, 그다음에 식스 오브 펜타클, 쓰리 오브 컵스 이렇게 총 3가지 카드가 나왔네요. 내가 생각했을 때 나라는 사람은 조금 성숙한 사람, 어른스러운 사람이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겉으로는 평온해 보여도 그런데 속에는 깊은 바다가 있는 것처럼 좀 나이 또래에 비해서 되게 조숙하고 성숙하고 생각의 깊이가 되게 있다라는 거죠. 친구들 사이에서 뭔가 이렇게 어떤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더라도 나의 어떤 깊이 있는 어투와 언어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또 주변 사람들 사이에서도 보통은 나의 이야기를 많이 하기보다는 상대방의 이야기를 들어주거나 어떤 고민을 해결해 주는 해결사라는 느낌도 있고요. 그리고 많이 고민을 들어주는 그런 언니? 그다음에 좀 약간 나이가 있어 보이는 되게 성숙한 이미지로 많이 비춰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생각했을 때 나는 스스로가 감정을 조절할 줄 알고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과묵하게 바라보고 그거를 이렇게 조숙하게 해결해 나가려고 하는 문제 해결 능력이 좋은 성숙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런 자신의 어떤 성숙함을 또 스스로 좋아하시기도 합니다. 음. 그리고 두 번째 카드를 봤을 때도 여러분은 스스로가 봐도 되게 절제 능력이 좋으세요. 그러니까 돈을 아예 못 쓰는 사람도 되게 많잖아요. 근데 돈을 쓸 줄도 아시는 분이고요. 어떤 이렇게 내가 과감하게 돈을 쓸 때는 또 돈을 쓸 줄 아십니다. 내가 밥을 써야 될 때 뭐 커피를 써야 될 때는 정확하게 쏜다라는 거죠. 근데 또 사람이 뭐가 경우에 아니고 뭐가 예의에 안 맞고 이런 사람들 앞에서는 또 내가 돈을 안 씁니다. 그래서 돈 앞에서도 내가 어떤 물질 앞에 사람 관계에서도 내가 나서야 될 때, 내가 나서지 말아야 될 때 이런 절제 능력이 되게 좋은 사람이에요. 그 나눌 땐 나누고 또 절제할 땐 절제할 줄 아는 사람이고요. 또 세 번째 카드를 봤을 때도 어떤 모임이나 어떤 사람들 사이에 공간 안에 있을 때도 혼자 튀기보다는 사람들과 같이 함께 웃고 떠들며 분위기를 이렇게 부드럽게 만드는 평화주의자 같은 이미지가 들어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각했을 때 여러분의 이미지는 되게 조숙하고 성숙하고 절제 능력도 있고 하지만 통 크게 쓸 때는 또 쓸 줄도 알고 또 전체를 또 아우를 때는 또 아울 줄 아는 리더십이 되게 좋아 보이는 이미지로 많이 비춰지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내가 생각했을 때 나의 이미지는 이러한 이미지로 인식을 하고 있고요. 자, 두 번째 카드를 한번 보도록 할까요? 은둔자 카드, 그리고 2개의 지팡이, 그리고 3개의 펜타클 카드가 나왔네요. 음. 네, 남들이 봤을 때 나는 어떤 사람일까요? 남들은 나의 어떤 매력으로 나를 보고 있을까요? 라는 마음으로 카드를 뽑아봤는데, 와, 되게, 일단은 되게 범접할 수 없는 여러분만의 신비한 아우라가 있어요. 그래서 화가 나도 이런 거 있잖아요. 화가 나도 화난 티가 별로 안 나. 근데 막 말로써 막 화를 내거나 감정을 막 표현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저 사람이
어떤 언어는 강하게 표현하지 않아도 그냥 범접할 수 없는 에너지가 있고 함부로 할 수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되게 어떤 강함이 느껴진다는 거, 그리고 또 그 속에서 되게 지적인 섹시함도 있고, 뭐랄까 저 사람은 또 궁금하게 만드는 묘한 신비감이 같이 흐른다라는 거죠. 일단은 신비로워요. 그리고 그 속에 신비롭다 하면은 되게 약한 여성의 이미지도 있지만, 그런 느낌이 아니라 신비로우면서도 되게 강한 또 카리스마도 같이 갖고 있는 듯한 느낌이 든다는 거죠. 그 두 번째 카드를 봐도 이거는 뭔가 내가 노력을 했을 때 그 결과를 반드시 이뤄낸다라는 카드인데, 내가 어떤 마음을 먹으면 그 노력을 통해서 결과를 이뤄낸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봤을 때는 '아, 저 친구는 한 번 선택하면 끝까지 하는 애야.' 이렇게 말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어떤 선택을 하게 되면 주변에서 되게 긴장할 것 같아. 예를 들면 뭐 "나 이번 주부터 금주야. 나 이번 주부터 다이어트 할 거야." 하면은 정말 그거를 끝까지 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어떠한 선택을 하면 그 선택한 대로 내가 결과를 이뤄내는 사람으로 사람들은 여러분을 보고 있습니다. 네. 대단한데요? 음. 그리고 세 번째 봐도 똑부러집니다. 그래서 뭔가 일을 맡기면 그 일을 정말 똑부러지게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뭔가 하나도 되게 신뢰가 많이 갈 것 같아요. 신비로운 아우라가 흐르죠. 뭔가 마음먹으면 그냥 뚝딱뚝딱 어쨌든 시간이 걸리더라도 조용히 묵묵히 자기가 선택한 그거를 결과가 일어날 때까지 해내죠. 그다음에 뭔가 맡기면 누구 탓하지 않고 혼자서 어쨌든 음 해낸다라는 거거든요. 어 되게 멋있을 것 같아. 근데 한편에서는 이런 사람이 옆에 있으면 어떤 마음이 드냐면요, 좀 무서워요. 왜냐면 이런 사람 옆에 또 내가 있잖아요. 그럼 비교가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멋있으면서 또 존경하면서 또 닮고 싶으면서도 한편에서는 되게 위압감이 좀 들 것 같긴 해요. 왜냐면 너무 잘났으니까. 너무 멋있으니까. 네. 네. 어쨌든 상대가 나를 봤을 때 이러한 이미지가 비춰지고 있다. 근데 또 여기서 한 번 더 들어가 볼게요. 어떤 카드를 뽑아 볼 거냐면요, 핵심, 찐 매력, 더 나의 매력, 강점. 네, 강점을 관련해서 한번 뽑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100만 불짜리 나의 찐 핵심 매력 카드를 관련해서 3 장을 뽑아 봤습니다. 펜타클 카드로만 3 개가 나왔네요. 야, 이렇게 3 개로만 나오기가 쉽지 않은데 대단한데요. 일단 보여지는 이미지로만 봐도 일단 돈이 많아 보이죠? 네. 이게 돈 카드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그냥 돈이 시중에 계속 있습니다. 돈이 떨어질랑 해도 떨어질랑 말랑 해도 돈이 들어오고요. 어 사람들이 주변에서 밥을 사 준다고 연락이 오고, 차 한 잔 마시자 해도 뭐 맛있는 카페 이런 데 가서도 맛있는 것도 사 주고 막 이런다는 거죠. 길거리 가다 뭐 이쁜 옷이 있으면 "와, 이쁘다." 이 한마디를 한 것뿐인데 사람들이 그냥 "그래? 내가 하나 사 줄까?" 옷도 사 주기도 하고. 내가 어딜 가나 그냥 받는 거예요. 선물도 받고 사랑도 받고 사람들 챙겨받게 된다는 거죠, 사람들로 인해서. 네, 그래서 뭔가 모르게 이렇게 펜타클 카드가 3 개가 연속으로 나왔다는 건요, 이 우아함이 있고, 이게 여러분의 강점은요, 그냥 자체로만 봐도 여러분 자체의 존재만으로도 일단 우아합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노력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 노력하면서 타인을 밀어내거나 배척하는 게 아니라 항상 타인을 배려하고 함께 하려고 하는 겸손함이 같이 있죠. 네. 그래서 여러분의 찐 매력, 핵심 매력은 혼자 있을 때도 풍요로운 향기가 나고, 남에게 집착하지도 않고 무언가를 소유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스스로가 자신을 돌보고 가꿀 줄 알면서 그 여유 속에서 사람을 끌어당기는 어떤 마력의 힘이 있습니다. 그리고 작은 거 하나하나 또 놓치지 않고 섬세하게 무언가를 다 이렇게 챙겨 주고 또 열심히 하려고 하는 그 성실함이 여러분의 가치를 매일매일 끌어올리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은 만약에 여러분이 주식이잖아요. 그럼 매일 투자하고 싶을 것 같아요.
예 그 정도로 투자하고 싶은 가치가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자신이 스스로가 모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네 여러분은 투자하고 싶은 가치가 있는 사람입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 또 이렇게 동전 10번 카드가 나왔잖아요. 결정적으로 여러분은 존재 자체만으로 그냥 일단 한마디로 정리한다면 복덩이에요. 복덩이. 그냥 복덩이 그 자체입니다.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되게 풍요로워. 조화로워. 그리고 뭔가 풍족해. 이런 에너지가 항상 넘쳐 흐른다라는 거죠. 여러분이 있으면 그냥 화기애애하고 뭔가 힘들다가도 여러분이 있으면 그냥 웃게 되고 뭔가 고민이 있는데 여러분과 뭔가 이야기를 하게 되면 그 고민이 고민인지를 모르는 거죠. 그냥 뭔가 모르게 머리가 텅 비어지고 '아 괜찮아지겠구나.' 하면서 뭔가 안심이 되고 위안이 되고 뭔가 정서적 안정감을 찾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뭔가 분위기를 바꿔주고 그 공기의 흐름을 바꿔줄 수 있는 사람. 여신인가? 네. 아무튼 나뿐만이 아니라 주변까지 부자로 만들어 줄 수 있는 힘이 있어요. 너무 좋다. 이 부자로 만들어 줄 수 있는 힘. 부자. 네. 부자로 만들어 줄 수 있는 힘이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정리를 한다면 여러분의 매력 중에서도 더 숨겨진 찐 매력은 바로 이거죠. 우아하고 또 섬세하고 또 겸손하고 또 여러분은 투자하고 싶을 정도로 볼수록 매력적인 사람. 정말 볼매라 하나요? 요즘의 언어로. 네 볼매. 그리고 나뿐만이 아니라 주변을 아울릴 수 있는 사람. 그러니까 복덩이에요. 정말 여신 같은 사람 복덩이입니다. 네. 와 부럽다. 네. 어떻게 이렇게 카드가 나왔지? 음. 이렇게 카드가 나오기가 쉽지 않은데 네 정말 좋으시겠습니다. 네 아무튼 그래서 이렇게 나왔고요. 자 그러면 네 번째 카드를 한번 보도록 할까요? 네 번째 카드는 이러한 나의 매력으로 인해서 앞으로 일어날 행운 관련해서 카드를 뽑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3 개의 카드가 나왔네요. 네. 먼저 아르가나 카드가 나왔고요. 그다음에 포 오브 컵스, 에이스 오브 소드 카드가 나왔어요. 첫 번째 카드는 인제 연인 카드예요. 아까 제가 여러분의 가장 큰 강점이 어떤 사람을 땡기는 아우라가 있다 그랬잖아요. 여러분의 아우라에 이끌린 강력한 파트너나 조만간에 어떤 귀인이나 인연을 만날 것 같아요. 이렇게 사람을 카드의 이미지에서 봐도 이렇게 사람을 만나서 그 속에서 내가 편하게 쉬고 숨을 쉬고 누워 있잖아요. 그러니까 안정을 찾게 된다는 거죠. 어떤 귀인을 만나고 내가 정말 원했던 사람을 만나는 거죠. 파트너일 수도 있고 어떤 직장 동료 안에서 관계일 수도 있고 아니면 어떤 직장 안에서 나의 어떤 팀장님이 밖에 인사 이동이 나서 나의 부서로 왔는데 그 팀장과 내가 너무 궁합이 잘 맞는다는 거죠. 이렇게 내가 원했던 사람과 합이 들어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강력한 파트너가 연인일 수도 있고 파트너가 될 수도 있고 이런 귀인이 4 개월 안에 나타납니다. 6월 달. 6월 달에 뭔가 인사이동이 있나? 네. 아무튼 6월 달 안으로 인연의 기운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켜줄 인연이 들어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요게 첫 번째 나에게 들어올 행운이고요. 두 번째는요. 반전이 들어와 있네요, 반전. 뭔가 모르게 나에게 제안이 들어오거든요. 어떤 기회, 제안이 들어오는데 내가 생각했을 때 '아 이거는 굳이 내가 안 해도 되는데. 이거 하고 싶지 않은데.'라는 것일 수도 있는데 한번 그것도 눈여겨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그 눈여겨 봤을 때 다음 어떤 그림을 위해서 이것이 필요한 소스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누군가가 나에게 어떤 제안을 했을 때 그 제안을 단칼에 거절하지 마시고 한번 받아들여 보세요. 그러면 그걸 받아들임으로 인해서 뭔가 나도 생각지도 못했던 반전의 기회가 열릴 수 있다라는 카드입니다. 그래서 생각지도 않았던 경제적 자유를 얻을 수 있는 기회가 찾아온다라는 의미의 카드이기도 합니다. 네. 그리고 세 번째 카드는요. 에이스 오브 소드. 와 승리, 돌파 카드인데 뭔가 막막했던 상황들이 한 번에 정리가 되고 또 승리를 잡게 되는
카드거든요. 다시 말해서 여러분이 어떤 주도권을 잡게 되고 '내가 원했던 결과를 얻게 된다.'라는 카드예요. 그래서 그동안 내가 뭔가 계속 고민을 해 왔던 거, 너무 힘들었던 거, 되게 신경을 많이 썼던 거, 이런 것들이 이제는 정리가 되면서 내 스스로가 숨을 쉬고 승리의 깃발을 잡게 된다라는 카드거든요. 좋네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곧 있을 행운의 에너지 카드는 귀인이 들어오고요. 반전이 생기고요. 승리, 이렇게 세 가지 에너지 카드가 들어와 있습니다. 네. 마지막에 이제 조언의 카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언의 카드 2장 뽑아 봤는데요. 투 오브 소드, 그다음에 문 카드가 나왔네요. 여러분의 매력이 있고 여러분 그 매력 속에서 나에게 행운도 같이 함께 열릴 거지만 그래도 내가 좀 조심해야 될 게 있는데요. 조언의 카드를 뽑아 봤을 때 여러분 안에 있는 좀 두려움이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똑부러지고 그다음에 일도 잘하고 매력이 많은 사람이어도 내 안에 나만이 갖고 있는 두려움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카드에서 묻습니다. "당신은 지금 무엇을 두려워하고 있나요?" 라고 물어보고 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지금 어떤 기로에서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뭔가 이렇게 발이 묶여 있거나 아니면 실체가 없는 불안함 속에서 밤잠을 설치고 있거나 이런 걱정이 있는 분들은 걱정을 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아요. 네. 이 카드만으로도 여러분이 그 마음의 안개를 걷어줄 수 있는 확실한 등불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 투 오브 소드 카드가 봐도 "눈을 가리고 고민하는 것을 멈추세요."라는 의미의 카드이긴 한데요. 여러분이 지금 뭔가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답을 이미 내가 알고 있고 하지만 그 결과를 내가 감당하기 두려워서 눈을 가리고 외면하고 있는 상태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핵심적인 어떤 조언으로 말씀드린다면 내 생각만으로는 해결될 문제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 무거운 어떤 마음을 내려놓고 이 눈 가리개를 풀을 때입니다. 라는 의미인 거죠. 그래서 완벽한 정답을 찾으려 하지 마시고 일단 마음이 가는 쪽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작은 행동 하나가 여러분의 어떤 두려움이라는 그 감옥에서 좀 꺼내줄 수 있는 유일한 열쇠가 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문카드가 나왔잖아요. 불안이라는 환상에 여러분 속지 마세요. 네. 그래서 카드에서 보면 달빛 아래에서 가재가 올라오고 또 개들이 이렇게 짖고 있잖아요. 이 카드는 막연한 불안감을 뜻하고 있는데 정말 내가 잘할 수 있을까? 아니면 내 매력이, 나의 강점이, 나의 장점이 정말 사람들과 통할 수 있을까? 이러한 어떤 실체 없는 걱정들이 여러분의 앞길을 또 가로막고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라. 그것은 가짜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고 여러분 그런 거 있잖아요. 밤에 보는 그림자는 실제보다 훨씬 더 커 보이는 거 아시죠? 네. 지금 여러분을 괴롭히는 그 불안함은 사실 환상일 수도 있습니다. 안개는 해가 뜨면 흔적도 없이 사라져요. 그래서 여러분이 가진 지금의 그 찐 매력, 100만 불짜리 그 황금 보석과 같은 그 가치를 믿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외부의 소음이나 내면의 작은 그 의구심에 속아서 여러분의 빛나는 아름다운 보석을 녹슬게 하지 마시고 가리지 마시고 방치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러분은 그냥 여러분 스스로만 믿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이미 여왕으로서 왕으로서 모든 지혜와 또 지식과 모든 세상의 풍요로움과 모든 걸 지금 다 가지고 계시는 분이거든요. 지금 운으로 봤을 때는 되게 좋은 운이 들어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하시고자 하는 게 있다면 두려워하지 마시고 그리고 그 두려움의 실체는 사실은요. 내가 잘하고 싶어서 올라오는 마음이거든요. 그 마음은 누구나 다 있어요. 하지만 그 두려움을 너무나 크게 키우면 나의 강점이 그 두려움에 가려져서 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아니요. 사실은 사라지는 게 아니라 안 보여지는 거죠.
그래서 어떤 두려움이 올라오더라도 내가 진짜 하고 싶은 게 무엇인지 그 초심의 마음을 잘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게 중심이거든요. 그 중심이 내 안에 반듯하게 세워졌을 때 두려움과 어떤 외로움과 어떤 불편한 여러 가지 마음들은 안개처럼 싹 사라집니다. 네. 그래서 이 안개를 걷어내고 승리하고 여러분이 원하는 목적을 이루셨으면 좋겠어요. 네. 1번 카드를 뽑아 주신 여러분, 여러분은 볼수록 매력적인 사람, 볼매라고 하죠. 그리고 여러분 되게 조숙하고 성숙하고 어른스러운 사람이에요. 섣불리 어떤 행동을 하거나 판단하시는 분이 아니고요. 같은 또래 같은 나이에서 봐서도 되게 나이가 있어 보일 정도로 성숙하고 어른스러우신 분입니다. 어떤 선택을 하시더라도 되게 많은 생각과 여러 가지를 이렇게 고민을 해서 행동 하나하나를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되게 신중하신 분이기도 하죠. 네. 그래서 되게 탄탄하신 분이고 안정감이 있는 분이고 우아한 분이고 되게 사람들에게 신뢰를 줄 수 있는 분이다. 이런 분이라는 거죠. 네. 그리고 나의 어떠한 매력으로 보아도 나는 모든 거를 만들어낼 수 있고 창조할 수 있고 그리고 그걸 지켜나갈 수 있는 힘이 있고 내가 원하는 모든 것을 결과가 일어날 때까지 믿고 끝까지 해낼 수 있는 큰 힘이 내 안에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내 안에 큰 매력이 내 안에 있고 나뿐만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나를 그렇게 똑같이 보고 있어요. 네. 그래서 여러분은 한마디로 닮고 싶은 사람, 부러운 사람, 멋있는 사람입니다. 그러한 내 장점, 나의 매력을 과감하게 드러내시고 하루하루가 나에게 그런 장점이 빛날 수 있도록 여러분의 인생 살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1번 카드 리딩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번 카드 리딩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생각하는 나의 이미지 관련해서 총 3장의 카드를 뽑아 보았습니다. 네, 소드왕, 그리고 10번 운명의 수레바퀴, 소드 7번 카드가 나왔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했을 때 여러분의 이미지는 냉철한 판단력을 가진 리더.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것이 소드의 왕 카드인데요. 여러분이 생각했을 때 여러분은 매우 논리적이고 단호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여러분은 감정에 휘둘리기보다는 사실과 원칙에 근거해서 결정을 내리는 사람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또 주변에서 조언을 구하러 올 때 명쾌한 답을 내려주는 자신의 모습에 많이 익숙해 하실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찾아온다는 거죠.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상담을 받고 싶어서 또 고민이 있을 때 그 고민을 함께 나누고 싶어서 여러분에게 많이 찾아오고 함께 한다는 거죠. 그 속에서 여러분은 그 이야기를 잘 들어주고 어떻게 그 문제를 해결해야 될지 정확한 판단을 해 주고 조언을 해 준다라는 거죠. 그러한 이미지가 있으시고요. 두 번째 카드를 보면 어떤 변화와 어떤 흐름을 탈 줄 아는 변화를 수용하는 사람이라고 여겨지는 것 같아요. 되게 유연하신 거거든요. 뇌가 되게 유연한 건데 적응력이 되게 좋으신 편인 거죠. 때로는 삶이 내 마음대로 흘러가지 않을 때도 어떤 그거를 힘들어하시는 게 아니라 '지금 내가 때가 아닌 것 같아. 언젠가 나의 때가 오겠지. 나의 운이 오겠지.'라는 그런 마음으로 '이 또한 지나가리라.'라는 그 태도로 변화를 받아들일 줄 아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생각했을 때 여러분은 타이밍을 잡는 능력이 스스로가 되게 괜찮다고 인정하시는 분인 것 같고요. 또 단순히 어떤 운에 맡기는 삶을 또 사시는 것이 아니라 변화의 흐름이 왔을 때 민첩하게 반응하라는 노력이 여러분 이미지에 많이 포함되어 있는 것 같아요. 되게 유연하기도 하고요. 또 정보가 되게 많이 있으시고요. 냉철하고 되게 똑똑하세요. 그리고 되게 또 지적이시고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많이 찾아온다라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 세 번째 카드를 봤을 때 되게 영리한 전략가이기도 하시고요. 스스로가 어떤 정해진 틀에만 박혀 있는 사람이 아니라 필요하면 언제든지 유연하게 내가 상황에 따라 바뀔 수도 있는 사람이고 또 문제가 생겼을 때 해결하는 그 힘이 되게 좋아 보이십니다.
또 남들이 다 가는 길보다는 나만의 방식 아니면 혹은 조용히 어떤 실속을 챙길 줄 아는 자신만의 어떤 독립적인 면모를 가지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나만이 아는 비밀이나 어떤 나만의 전략, 전술 이런 걸 가지고 또 움직일 때 스스로가 되게 뿌듯함을 느끼기도 하고 유능하다고 느낄 수도 있을 것 같으십니다. 그래서 종합해 보면 여러분이 생각하는 여러분의 이미지는 냉철하기도 하고 또 똑똑하기도 하고 눈에 보이는 것을 되게 중요시 여기고 감정보다는 어떤 이성적인 판단을 되게 중요시 여기고 변화의 흐름을 또 탈 줄 알고 또 기발한 전략도 있으시고 또 그 속에서 어떤 승리를 쟁취할 줄 아는 사람. 매우 유능하기도 하고 한편에서는 혼자서 모든 거를 다 해결하려고 하는 어떤 고독한 어떤 리더의 느낌? 그런 느낌도 있으신 것 같아요. 멋있는 거는 다 있으신데요. 네, 그래서 어떻게 똑같은 시간을 쓰더라도 단순히 시간을 때우는 활동보다는 '내가 머리를 어떻게 써야 되나? 이 시간을 어떻게 활용해야 되나?' 또 어떤 영화를 보더라도 그냥 웃고 즐기는 것이 아니라 어떤 영화를 통해서 나의 어떤 영감을 받는다라는 거죠. '아 저 영화를 보고 나니까 앞으로 내가 어떻게 살아야겠다.' 주인공을 보니까 '아 이런 것도 괜찮네.' 뭐 이런 식으로 뭔가가 내가 주어진 어떤 그 시간을 그냥 흘러가면서 쓰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서 내가 뭔가 알아차리고 깨우치고 계속 자기 발전을 위해서 개발해 나가는 사람, 이런 사람으로 좀 많이 비춰지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분석하는 것도 되게 좋아하실 것 같고요. 또 수를 읽어내는 걸 되게 즐겨하십니다. 남들이 생각하지 못한 수로 어떤 성과를 냈을 때 그 쾌감을 느끼기도 하고 그걸 또 즐겨 하실 줄 아는 분이신 것 같아요. 이런 분들은 또 어느 쪽에 또 취미가 또 있으시냐면 뭐 주식이나 아니면 뭐 어떤 코인이나 뭐 요런 쪽 있잖아요. 아니면 또 부동산, 뭐 명리학, 타로 요런 쪽도 괜찮거든요. 이런 쪽의 어떤 세상의 이치나 운의 흐름을 논리적으로 파헤쳐 공부하기도 하시고 또 끊임없이 자기 계발도 하시면서 되게 흥미로워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이 계실 것 같으세요. 그래서 남들 모르게 혼자 집중해서 무언가를 완성하기도 하고 또 어떤 분들은 또 손재주도 있으실 것 같거든요. 한 곳에 어떤 정체되어 있기보다는 끊임없이 뭔가 자기를 개발하고 노력하고 그 속에서 어떤 흥미도 느끼면서 결과를 쟁취해 나가는 어떤 탐험가 이런 모험가의 성향도 같이 가지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네. 멋있는데요 진짜. 음. 자, 그러면 두 번째 카드는요. 남들이 보는 나의 이미지, 나의 매력 관련해서 세 장의 카드를 뽑아 보았습니다. 첫 번째 펜타클 3번 카드가 역방향으로 나왔고요. 완드 10번 카드, 그다음에 소드의 왕 카드 이렇게 세 개가 나왔습니다. 어 펜타클 3 번이 역방향으로 들어오면서 남들이 봤을 때 여러분은 혼자서도 충분히 잘 해내는 사람, 누군가와 함께하는 것도 잘하시지만 제일 처음에는 항상 혼자서 뭔가 고민을 하고 혼자 해결하려고 하는 능력이 되게 좋으신 분. 그러니까 사람들은 여러분을 보면서 '저 사람은 자기만의 기준이 확고해서 어설프게 끼어들기 어렵다.'라고 느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조직의 일원이기보다는 본인만의 어떤 전문 영역을 가진 독립적인 존재로도 많이 비춰지시거든요. 그리고 또 남들이 봤을 때 나의 매력은 항상 무언가가 짊어지고 바빠 보이는 사람으로도 많이 비춰질 것 같아요. 그러니까 주변 사람들이 여러분을 봤을 때 책임감이 너무 과하기도 하고 또 그 책임감이 과할 정도로 너무 강한 사람으로 볼 수도 있다라는 거죠. 늘 할 일이 많아 보이고 또 쉬고 있어도 머릿속은 무언가로 계속 가득 차 있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을 것 같기도 해요. 힘들면 좀 나눠도 되는데 '아 저 사람은 끝까지 본인이 다 책임지려 하네.'라는 마음으로 바라볼 수도 있을 것 같고 또 어떤 그 속에서 안쓰러움과 경외심을 동시에 느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봤을 때 열심히 사는 사람, 또 성실함의 뭐 끝판왕 이런 단어를 떠올릴 가능성이 또 있어 보이네요. 네. 그 세 번째 소드의 왕 카드가 나왔잖아요. 남들이 봤을 때 여러분은 단호하고 명쾌한
또 범접할 수 없는 카리스마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감정에 호소하기보다는 논리적으로 상황을 정리할 줄 아는 여러분의 모습에서 사람들은 신뢰를 많이 느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동시에 함부로 어떤 농담을 가볍게 하기 힘든 사람, 음 좀 어려운 사람, 무서운 사람이라는 인상도 받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혼자서 많은 짐을 다 짊어지고 누구의 도움을 받지 않은 채 아주 냉철하고 완벽하게 일을 처리해 버리는 고독한 능력자, 이런 이미지로 여러분을 보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정리해 보면 남들이 보는 여러분은요, 아주 멋지고 유능한 사람이고, 하지만 한편으로는 여러분이 너무 지쳐 보이지 않을까, 여러분이 너무 힘들지 않을까 걱정도 함께 하고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혹시 주변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다가올 때 좀 조심스러워한다는 느낌을 혹시 받지는 않으시나요? 아니면 최근에 너무 혼자서 너무 많은 일을 감당하고 또 고민을 하고 있지 않으시나라는 생각이 갑자기 드네요. 근데 여러분은 아마 가정에서부터 아니면 어린 나이에서부터 좀 철이 좀 빨리 드신 것 같아요. 또 기대를 한몸에 받는, 아니면 혹은 일찍 철이 들은 어떤 장녀, 장남, 가정 안에서 어떤 정서적인 응석을 부리기보다는 해결사 역할을 좀 많이 하시면서 살아오시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네, 성숙하기도 하고 책임감이 있다 보니까 어린 시절에서부터 집안의 대소사를 고민하거나 뭐 부모님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서 스스로가 되게 많이 엄격하셨을 것 같아요. 이런 거 있잖아요. '내가 잘해야 집안이 편하다.'라는 생각으로, '내가 집안의 가장이고 내가 중심이니깐 내가 무너지면 안 돼. 나밖에 없어.' 이러한 생각을 어릴 적부터 하시면서 스스로가 되게 강하게 단단하게 책임감 있게 그렇게 고독하게 살아오시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그러다 보니까 또 주변 사람으로부터 함께하는 어떤 소통법이 음 좀 따뜻하고 살가운 대화보다는 각자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어떤 현실적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그러한 사랑의 표현이 조금 더 많았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되게 독립적이시면서 강한 느낌, 하지만 마음 안에서는 되게 따뜻한 느낌을 같이 함께 가지고 계셨을 것 같습니다. 네. 이런 분들은 또 어떤 힘든 일이 생기거나 직장 안에서 동료가 일을 좀 잘 못하거나 좀 서툴면 그 역할까지 스스로가 가지고 오신다라는 거죠. '차라리 내가 하지 뭐.' 이런 느낌으로 역할을 좀 더 많이 하고 살아오지 않으셨을까라는 생각을 해 보네요. 그래서 사회생활 안에서도 되게 스스로가 또 고생도 많이 하셨을 것 같아요. 치열하게 살아오셨을 것 같기도 하고, 또 감성에 젖기보다는 항상 고민을 많이 하고 사시는 거죠. '어떻게 위기를 내가 넘어갈 것인가? 아니면 이 상황을 어떻게 극복해 갈 것인가?' 그러니까 이렇게 묵묵히 버텨온 사람들의 카드가 보통 이런 성향으로 많이 나오거든요. 네, 세 번째 카드는요. 네, 나만의 숨겨진 찐 매력에 대해서 또 뽑아 봤는데요. 새로 뽑으신 세 장의 카드가 고위 여사제, 바보, 운명의 수레바퀴 카드 이렇게 나왔거든요. 근데 모두 역방향으로 나왔어요. 그러니까 타로에서 역방향은 그 에너지가 왜곡되거나 과하게 분출되는 것이 아니라 겉으로 드러나지 않았던 반전의 매력으로 해석되기도 하는데요. 여러분의 진짜 찐 매력을 한번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고위 여사제 카드가 나왔죠. 여러분은 강하고 또 엄청나게 엄격하기도 하고 똑부러진 사람인데, 반면에 이성적으로 차가워 보이긴 했지만 정말 가까운 사람이나 본인이 꽂힌 어떤 일 앞에서는 아이처럼 솔직하고 뜨거운 감정을 드러낼 줄 아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온도 차이가 사람들을 매료시키는 여러분의 강력한 무기가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나 무섭고 엄격한 사람인데 또 어떤 상황이 되면은 너무 친절하고 너무 다정하고, 또 뭔가 모르는 거를 물어봤을 때 너무 뼛속까지 다 알려주고 싶어 하는 그런 친절함이 사람을 녹게 만든다는 거죠. 음.
이런 것이 되게 매력일 수 있다. 그리고 두 번째, 바보 카드 역방향이 나왔는데, 그러니까 치밀한 계산 뒤에 숨겨진 대담하고 파격적인 모험가 카드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안에 있는 매력은 아주 되게 보수적일 것 같은데, 어떤 결정적인 순간에 누구도 생각지 못한 파격적인 선택을 하거나 과감하게 판을 뒤엎는 대단함을 보여줄 때 주변 사람들은 되게 감동하고 깜짝 놀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답이 없는 상황이에요.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사람들은 그 문제 속에서 이렇게 당황해하고 발을 동동동동 거리고 있는데, 여러분은 거기서 '이렇게 하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하면 되지.' 이런 의견을 내세웠다는 거죠. 근데 그게 너무나 명쾌하고 단순하면서 맞는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누구도 예상치 못한 어떤 이런 과감한 어떤 선택, 그다음에 결정, 의견 이런 걸로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되게 감동을 일으킨다, 이런 카드이기도 합니다. 네, 세 번째 운명의 수레바퀴 카드가 똑같이 역방향으로 나왔잖아요. 수레바퀴가 거꾸로 돌고 있다는 것은 어떤 상황 속에서 남들이 봤을 때는 '아 이제 끝났다. 아 그만하자.' 이렇게 뭔가 포기하는 순간이 있을 때 여러분은 남들이 보지 못하는 기회를 포착해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갖고 있는 정말 찐 매력은요, 남들이 생각하지 못했던 아이디어, 그다음에 두뇌 회전, 그리고 창의성, 이런 것들이 가장 큰 매력입니다. 그러니까 독특한 여러분 안에 생각이 있어요. 그리고 아무도 흉내낼 수 없는 여러분의 어떤 언변력, 그리고 사람들을 이렇게 상담하고 사람들을 리딩하는 그런 호소력, 이런 것들이 아무도 흉내낼 수 없는 여러분 안에 매력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은 어떻게 보면 평온함보다는 어떤 상황 속에서 그 위기를 극복해 나가는 그 스릴을 좀 좋아하실 수 있겠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힘들 때 여러분을 많이 찾아올 것 같아요. 조용할 때는 안 찾아오는데 힘들 때 여러분을 많이 찾으실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번에는 네 번째 카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카드는요, 이러한 나의 매력으로 인해서 나에게 어떤 행운이 찾아올까요? 세 가지 카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첫 번째 사바나 카드, 그리고 완드 8번 카드, 마운트 카드가 나왔습니다. 네, 나에게 첫 번째 들어올 행운은요, 한마디로 정리하면 그동안 노력했던 어떠한 결과물이 곧 나타날 것으로 암시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그림에서 보면 어떤 여인 옆에 이렇게 석류가 있잖아요. 석류는 다산 풍요, 그리고 잠재된 생명력을 의미하는데요. 여러분이 그동안 어떤 노력했던 것들, 아니면 어디에 투자했던 것들, 이런 것들이 갑자기 상승세를 타면서 내가 원하는 결과로 이루어진다, 결과물이 나타난다라는 의미이기도 하고요. 또 새로운 아이디어가 샘솟거나 무언가를 새롭게 탄생시키는 기운이 매우 강하게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새로운 활동이나 새로운 프로젝트를 시작하기에 되게 좋은 시기이기도 하죠. 그리고 혹시 연애를 하시는 분이 있다면 애정운에서도 보면 나의 어떤 매력이 최고조에 달할 수 있는 시기이기도 하죠. 그리고 또 금전, 직업의 운에서도 그동안 공들였던 어떤 일에서도 수확을 거두게 되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재물운이 상승하면서 주변의 도움을 받게 되면서 일이 매끄럽게 진행될 수 있는 기운이 들어와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동안 뭔가 이렇게 억척스럽게 버텨온 시간, 고생이 끝나고 이제는 여왕처럼 우아하게 누릴 시간이 왔음을 강력하게 암시해 주기도 하네요. 네. 그리고 바로 이어서 완드 8번 카드와 마운트 카드가 같이 들어와 있거든요. 이거는 뭐냐면 생각보다 아주 빠르게 여러분의 환경을 바꿔줄 수 있는 방식으로 찾아온다는 의미거든요. 그래서 이 그림의 여왕처럼 스스로가 좀 더 대접해주고, 또 주변에서도 여러분을 또 존중해주면서 계속 뭔가를 받게 되는 기운이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선물을 많이 받을 수 있고 칭찬을 많이 받을 수 있고 박수를 받을 수 있는 일들이 앞으로 곧 나에게 행운으로 들어올 것이다라는 카드이기도 합니다. 네. 너무 좋으시겠어요. 그리고 또 보면 세 번째 카드를 좀 더 보도록 할까요? 세 번째 카드가 나쁜 카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동안 내가 뭔가 모르게 여러분을 힘들게 했던 것들이나 뭐 악재 아니면 지독한 악연이 드디어 끝난다라는 의미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완전히 다른 신분이나 환경으로 진입하게 된다라는 의미의 카드이기도 한데요. 더 이상 어떠한 미련을 두지 말고 어떤 생명력이 다한 일에 매달리기보다는 과감하게 마침표를 찍고 고개를 돌려서 새로운 길을 바라보라라는 권고의 카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동안 내가 너무 좀 힘들었던 거 아니면 어떤 사람 때문에 힘들었던 거 아니면 오랜 세월 동안 내가 잡고 있었던 거 이런 것들이 이제는 진짜 정리가 되고 새 판이 짜진 듯한 느낌? 무언가가 끝나는 것에 두려워하기보다는 '아 이제 새 판이 짜지겠구나.'라는 마음으로 그냥 환영하시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또 '이건 정말 끝내야겠다.' 혹은 '아 이제는 정말 지긋지긋하다.'라고 느꼈던 부분이 있었다라면 네 그러한 부분에서도 이제 곧 자연스럽게 정리가 될 수 있는 기운이 들어와 있습니다. 네 이제는 뭔가 모르게 그냥 마음 편하게 사시면 될 것 같아요. 네 행운의 카드에서 봤을 때 여러분은 어떤 재물 그리고 어떤 이득 그리고 내가 원했던 뭐 노력의 결실들이 그대로 들어올 것이고 근데 그런 것들이 천천히 들어오는 게 아니라 되게 빠른 속도로 들어온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내가 그동안 머리 아프고 힘들었던 것들이 이제는 정리가 되면서 내가 이제 나의 길을 걸어간다. 내가 가고 싶은 원래의 길을 가게 된다라는 의미이기도 하고요. 또 세 번째 카드를 좀 더 보면 하얀색 옷을 입고 이렇게 걸어가고 있잖아요. 그런데 바닥을 보면 갈라진 땅이 보이거든요. 그리고 그 갈라진 땅에서 꽃이 피어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뭔가 과거의 어떤 결별을 의미하기도 하고 또 슬픔보다는 정리하고 떠난다라는 결연한 의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갈라진 땅 사이에서 피어나는 어떤 꽃처럼 여러분에게는 그동안 힘들게 했던 거, 억지로 붙들고 있었던 관계, 지지부진했던 어떤 프로젝트 혹은 나를 괴롭혔던 어떤 고정관념 이런 것들이 이제는 종료가 되고 '나는 이제 더 나은 단계로 간다.' 이런 의미의 카드이기도 하죠. 그래서 이제는 숨을 쉬셔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새로운 환경, 환골탈태한 에너지로 볼 수 있는데 마음 편할 수 있는 일들이 앞으로 열리게 되고 또 그동안 이렇게 고민했던 거, 나를 올감했던 것들이 이제는 정말 정리가 되면서 여러분이 나아가고자 하시는 그 길에 이제 쭉 나아가시게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리고 마지막 두 장 카드는요. 조언의 카드예요. 네 조언의 카드인데 굳이 여러분에게 어떤 조언의 메시지 카드가 있을까요? 너무 좋은 에너지로만 다 들어와 있어서 그래도 한번 보도록 할게요. 네. 조언의 카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완드 2번 카드 그리고 전차 카드가 나왔네요. 지팡이를 쥐고 먼 곳을 바라보는 것처럼 그동안 혼자서 묵묵히 어떤 실력을 쌓고 준비해 왔다면 이제는 그 에너지가 세상 밖으로 꺼내져서 더 큰 목표를 더 세워야 된다. 아니면 그동안 내가 안주하고 있었더라면 이제는 더 큰 어떤 계획을 세우고 더 다음 단계로 나아가야 된다라는 카드이기도 합니다. 뭔가 고민 중에 있다면 그리고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다면 그것을 실행에 옮기기 위한 어떤 구체적인 지도를 그려보시면 되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 전차 카드를 봐도 백마와 흑마 이렇게 두 말이 있잖아요. 서로 대조되고 있는 에너지거든요. 하지만 동시에 이제 균형을 잡고 전진하는 모습처럼 여러분 안에 상반되어 있는 감정이 있어요. 차가운 부분과 따뜻한 열정이 있는 것처럼 외부의 복잡한 상황들을 이제 완벽하게 컨트롤할 수 있는 힘이 이제 생겼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들어오는 행운, 그 행운이 들어올 때 우리가 더 겸손해야 되고 더 이렇게 사람들 앞에 또 숙연해야 되는 그런 것들도 있잖아요. 근데 이럴 때 여러분들의 따뜻함과 냉철함 요런 부분을 잘 이렇게 완급 조절을 하셔 가지고 중심을 잘 잡으시면 좋겠다라는 의미의 카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떤 일을 이렇게 하실 때 너무 고민을 많이 하지 마시고
망설이지 마시고 자신감 있게 밀어붙이라는 돌파력의 이렇게 승리의 에너지 카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내가 뭔가 하고 싶은 게 있다면 그냥 한번 믿어 보세요. 그리고 내 안에 냉철함도 있고 내 안에 부드러운 부분도 있고 이 두 가지 모습이 항상 50대 50으로 존재하고 있으니까 상황에 따라서는 카리스마 있는 모습을 비춰주시고 또 때에 따라서는 부드러운 어머니와 같은 자비로운 모습을 사람들과 함께 하시면서 많은 사람들을 아울릴 수 있는 중심의 리더로서 잘 나아가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네. 그동안 되게 혼자서 고군분투하시면서 노력 많이 하신 것 같고요. 앞으로는 내가 그동안 노력하면서 사회에서 쌓아놨던 것들 그리고 하나하나 다져놨던 그 모든 것들이 이제 한 판으로 이어지면서 여러분만의 큰 장점이 되고 여러분만의 큰 매력으로 발산이 되면서 더 높은 결과 그리고 더 많은 성과를 이루어내시는데 큰 힘으로 발휘되실 것 같습니다. 네, 그동안 고생 많으셨고요. 앞으로는 더 많은 큰 사랑과 또 많은 존중과 또 많은 사람들이 함께 하실 거니까요. 지금처럼 열심히 또 재밌게 나아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번 카드 리딩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3번 카드 뽑아주신 분 리딩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3번 카드 먼저 내가 생각하는 나의 이미지 관련해서 이렇게 세 가지 카드를 펼쳐보았습니다. 나이트 오브 펜타클, 더 러버스 카드, 투 오브 컵스 이렇게 세 개가 나왔네요. 먼저 한 장 한 장씩 보도록 할게요. 내가 생각했을 때 나라는 사람은 일단 꾀를 부릴 줄 몰라요. 그리고 정직하고 성실하고 책임감이 넘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또 나는 그렇게 화려하지도 않아요. 내가 뭔가 한다고 했을 때 막 그렇게 생색을 내거나 남들한테 뭐 나의 이야기를 과대평가를 하고 그렇지도 않습니다. 말보다 행동이 앞설 수 있는 사람. 허풍이 없다라는 거죠. 그리고 한결같은 사람. 이게 그림에서도 보면 옆에 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말을 타고 기사가 가는 것이 아니라 맨발로 이렇게 묵묵히 걸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 내가 돌아서도 갈 수 있고 빨리 갈 수도 있지만 그냥 나는 내 소신껏 내 주어지는 환경에 맞춰 묵묵히 나의 길을 간다라는 거죠. 그래서 내 분수를 내가 알고 또 내 환경, 내 처지, 이 내 실력 이런 것들을 내가 다 충분히 알고 있고 나에 맞게 내 속도에 맞게 나의 방향으로 가고 있는 사람. 그래서 이런 분들은 한결같은 사람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어떤 상황이나 감정이나 이런 기분에 따라 행동이 변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든든한 사람인 거죠. 또 자기 관리가 또 철저하기도 하고 시간 약속도 잘 지킬 줄 알고요. 또 속도는 좀 느릴 수는 있어요. 하지만 결국 끝까지 묵묵히 걸어가서 승리하는 듬직한 완주자 같은 느낌의 이미지가 들어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나라는 사람은 정직하고 성실하고 책임감 있는 사람. 좀 남들보다 속도가 느릴 수는 있지만 그냥 나는 나의 길을 묵묵히 가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두 번째 카드를 보면요. 러버스 카드가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 카드는 뭐냐면 상대방과 아니면 사람들과의 교감을 되게 중요시 여기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사람들과의 인간관계에서 진실된 것, 진심 어린 것을 되게 좋아합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이 내 앞에 있더라 하더라도 그 상대방과 내가 진심으로 눈높이를 맞추고 교감할 줄도 알고 또 가슴으로 소통하고 싶어 하시는 분인 거죠. 그래서 나는 사람들을 만날 때 진실한 사람, 진심 어린 사람을 좋아해. 그리고 그런 사람이 나한테 있다면 나는 그 사람한테 내 모든 걸 다 줄 수 있어. 이렇게 마음을 오픈할 수 있는 사람. 그리고 또 하나 어떠한 소통과 공감 능력이 되게 좋고요. 대화가 잘 풀릴 수 있는 사람인 거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나를 좋아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세 번째 카드를 보면요. 두 개의 그릇 속에 컬러가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나와 성격이 다른 사람이 내 앞에 있다라 하더라도 다른 사람도 나는 소화시킬 수 있고 또 상대방을 내 편으로 만들어낼 수 있을 정도로 모든 환경과 또 어떤 그 공간과 이 모든 것을 내가 원하는 마음으로
조화점을 맞출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거죠. 크게 어떤 환경 탓, 상황 탓을 하지 않는 사람 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람들과 함께 했을 때 그 모든 것이 다 나의 중심으로 흘러갈 수 있을 정도의 조용하면서 차분하면서 묵직한 어떤 중심의 리더 같은 느낌으로 이미지가 비춰지고 있는 것 같아요. 누구나 곁에 두고 싶어 하는 사람, 마음과 마음을 이어줄 수 있는 매력적인 소유자, 이런 이미지가 들어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되게 좋아하실 것 같아요. 자, 이번에는 두 번째 카드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들이 보는 나의 이미지는 어떠할까요? 세 개의 카드가 나왔고요. 먼저 세븐 오브 펜타클 카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들이 봤을 때 나는 어떤 노력을 했을 때 결과를 묵묵히 기다릴 줄 아는 사람, 생각이 깊고 인내심이 강한 사람으로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무언가를 결정하기 전에 신중하게 검토도 하고 또 내가 어떻게 이룬 성과를 차분히 돌아볼 줄 아는 성숙한 이미지로 많이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되게 성격이 되게 밝고 또 환하고 또 많은 사람들과 공감 능력이 또 뛰어나면서 사람들은 나를 되게 좋아라 한다는 거죠. 그리고 뭔가가 현실에 안주하지 않고 항상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고 또 자기가 한 일에 대해서 진지하게 고민을 할 줄 아는 사람인 거죠. 그래서 예를 들면 이런 거 있잖아요. 내가 어떤 성과가 있어도 그 성과를 사람들한테 큰 소리로 막 자랑을 하거나 막 오픈하지 않고 조곤조곤하게 나의 이야기를 할 줄 알고 또 혹시나 내가 잘못이나 실수를 했어도 주변 사람으로부터 어떤 조언이나 피드백을 들었을 때 그걸 회피하지 않고 서운해하지 않고 겸허히 받아들이면서 자기 성찰, 자기 반성의 계기로 삼아서 나아갈 줄 아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봤을 때 나라는 사람은 되게 성숙한 사람, 어른스러운 사람이다라고 보고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 카드를 봤을 때 여유로운 사람으로 또 보네요. 다시 말하면 풍요로운 사람, 관대한 사람, 이런 이미지가 또 들어와 있는데요. 여러분은 주변에서 여러분에게 도움을 요청했을 때 그 조언을 정말로 아끼지 않는 사람입니다. 나보다 나이가 어리거나 나보다 나이가 많더라 하더라도 그 사람들에 따지지 않고 항상 나는 진심으로 그 사람들의 눈높이를 맞춰서 인간관계에서 균형을 잘 잡아주고 또 내가 가진 것을 나누는데 인색하지 않는 이미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도움이 필요할 때 가장 먼저 생각나는 사람이라고 비춰지는 거죠. 자기 것만 챙기지 않고 주변을 돌볼 줄 아는 따뜻한 매력이 있다라는 겁니다. 또 그런 거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영화가 나오면 영화를 같이 보고 싶고 맛있는 어떤 식사를 함께 하고 싶고 이런 식으로 소소하긴 하지만 그 소소함을 함께 나누고 싶은 사람, 그리고 함께 교감하고 싶어 하는 사람으로 많이 비춰지고 있다는 거죠. 정말 함께하면 순수해지고 함께하면 그 기쁨이 2배 되는 사람. 그러니까 어떤 누군가가 이야기를 하더라도 그 이야기를 같이 공감해 주고 같이 기뻐해 주고 같이 반응을 해줄 수 있는 사람으로 많이 보고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냥 나의 이런 순수한 마음과 이런 어른스러움에 매료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 카드를 또 볼게요. 근데요. 세 번째 카드를 보니까 이렇게 내가 사람들에게 많이 베풀고 또 여유가 있다 해서 내가 그렇게 살아온 환경이 마냥 순탄하지만은 않았던 것 같아요. 사람들은 이 3번 카드를 뽑아 주신 분이 뭐 힘듦도 있었고 아픔도 있었고 시련도 있었는데 '어떻게 저렇게 다시 극복해서 나아가지?'라는 마음으로 여러분을 또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3번 카드를 뽑아 주신 분이 살면서 살아오면서 뭔가 크나큰 아픔이 물론 많았겠지만 가장 뼛속까지 시릴 정도로 아팠던 그 아픔이 한 2가지가 있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충격과 그 힘듦과 그 아픔 속에서 그것을 무난히도 극복하고 나의 어떤 살을 찢는 고통, 그걸 넘어서서 다시 이렇게 한 발짝 한 발짝씩 나아가며 사람들과 소통해 가며 살아가는 이러한 모습들을 사람들은 너무 대단하게 보고 있다라는 이미지로 비춰지고 있습니다. 밝게 웃고는 있지만 마음속에서는 단단한 흉터가 있을 것 같은 사람?
그래서인지 뭔가 남의 아픔을 더 잘 이해해 줄 것 같은 사람. 네. 그리고 한마디로 정리를 한다면요. 그냥 그런 거 있잖아요. 추운 겨울 속에서 비바람을 잘 견디고 튼튼하게 자란 나무 같은 느낌? 이런 느낌으로 여러분을 많이 보고 있을 것 같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을 봤을 때 의지하고 싶어 하고, 또 뭔가 나눠 주고 싶어 하고, 좋은 거 있으면 주고 싶어 하고, 그러면서도 또 내가 어떤 아픔이 있을 때 그 아픔을 내가 오픈했을 때 말없이 나를 안아 주고 도와줄 수 있는 사람, 이런 성숙한 이미지로 여러분을 많이 보고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성향을 가지신 분들이 보통 취미 생활도요 뭐 화려하지가 않아요. 뭐 액티브하고 그렇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면 이러한 성향을 가지신 분들은 고유의 뭐 차를 마시거나 뭐 이런 다도 이런 것들도 되게 좋아하시고, 그다음에 뭐 식물 키우는 거 이런 것도, 왜냐면 생명을 되게 소중히 여기고 좋아라 하시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물 키우는 거, 뭔가 가꾸는 거, 이런 것들을 되게 좋아하실 것 같고요. 또 한 달에 한 번 하는 어떤 봉사활동, 아니면 봉사활동을 내가 하지 못한다 하면 뭐 어떤 기부, 후원 이런 것들도 하면서 내가 손길 닿는 데에서만 뭔가 마음을 쓰는 것이 아니라 손길 닿지 않는 곳까지 나의 마음을 쓰려고 노력하시는 분인 거죠. 그런 거는 왜냐면 내가 힘들었거든요. 살면서 내가 그렇게 순탄하지만은 않았기 때문에 누군가의 아픔이 내 아픔처럼 느껴지기도 하고, 또 상대가 나에게 진심으로 힘듦을 이야기했을 때 그걸 그냥 지나칠 수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앞에서 이야기를 해 드린 것처럼 정말 공감 능력이 뛰어나고 진심으로 사람들과 소통하고 교감할 줄을 알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을 품고 싶어 하고 합을 맞추고 싶어 하십니다. 이런 분들은 또 스스로 혼자 하시는 명상, 뭐 요가 이런 것들도 되게 좋아하실 것 같고요. 또 뭔가 이렇게 글을 쓰는 것도 되게 좋아하실 것 같고요. 좀 연세가 있으신 분들은 어떤 붓글씨, 뭐 서예 이런 것도 되게 잘 맞을 것 같고요. 3번 카드를 뽑아 주신 분은 되게 사람들과 소통하고 교감하고 그 아픔까지 치유해 주고 싶어 하는 그 치유 힐링의 에너지가 강하신 분으로 들어와 있기 때문에 정말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과 함께하고 싶어서 기다리고 있을 것 같아요. 네. 자, 2번 카드까지 봤고요. 세 번째 카드 펼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남들이 보는 나의 찐 매력은 무엇일까요? 네. 세 가지 카드가 나왔는데요. 에이스 카드만 두 가지가 나왔어요. 에이스 오브 컵스, 에이스 오브 소드 카드가 나왔고요. 세 번째는 완드 8번 카드가 나왔는데요. 자, 첫 번째 에이스 오브 컵스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림에서부터 보면 구름 속에 손이 보이고, 또 넘쳐 흐르는 5줄기의 물이 보이고, 또 비둘기와 또 십자가가 보이잖아요. 그리고 마지막에 맨 바닥에 보면 연꽃이 피어난 연못이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 그림만 봐도 여러분은 엄청난 되게 신적인 사람이에요, 쉽게 말해서. 일단 구름 속의 손의 의미는요, 어떤 신성한 기회와 하늘의 큰 선물을 뜻하는데요. 내가 억지로 무언가를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찾아오는 마음이거든요. 그리고 보면 5개의 물이 흐르잖아요. 이거는 우리의 오감을 뜻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오감은 시각, 청각, 후각, 미각, 그리고 촉각을 상징하는데, 감정이 너무 풍부해서 컵 밖으로 넘쳐 흐르고 있다라는 거죠. 다시 말해서 여러분은 사람과 함께 교감하고 공감하는 능력이 너무나 크신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내 감성이 가만히 있어도 이게 밖으로 표출되고 있다라는 거죠. 이 신성한 손처럼 여러분이 행하는 모든 마음과 행동은 많은 사람들에게 기운을 살아나게 해 주고, 정말 고마운 사람, 큰 귀인과 같은 사람, 그리고 복을 지어 줄 수 있는 사람, 그러니까 세상의 가장 큰 어른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이미지가 비춰져 있고요. 또 평화를 상징하는 비둘기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되게 평화주의자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분들은 주변에 항상 사람들이 많이 흐르고, 또 많은 사람들이 되게 도움을 받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단순히 그냥 사람들에게 뭔가 이렇게 주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진짜로 깨워주고 이끌어주는 어떤 정신적 리더, 그런 느낌으로 같이 들어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또 여러분의 이런 매력적인 부분을 보면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냐면 진흙 속에서 피어나는 연꽃처럼 복잡하고 힘든 세상 속에서도 여러분과 함께하면 다 살아나.
많은 사람들이 다 살아나고 힘을 내고 기운을 받게 되고 이러한 에너지가 여러분에게 있기 때문에 항상 사람들이 여러분과 함께하고 싶어 합니다. 자, 두 번째 카드 한번 또 보도록 할게요. 에이스 오브 소드 카드가 나왔는데 이 카드를 또 보면 똑같이 구름 속에 손이 보이고 또 칼을 들고 있고 월계관 속에 또 왕관이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러한 이미지는 어떤 문제들이 들어오면 여러분의 어떤 말 한마디가 그 문제 해결을 할 수 있도록 큰 도움이 되고 조언이 된다는 카드예요. 구름 속에서 뻗어나온 손을 봐도 신성한 우주의 힘을 상징하는데 아마 여러분 안에서 나오는 아이디어나 명확한 깨달음이 많은 사람들에게 힘이 되고 있을 겁니다. 그리고 똑바로 세워진 칼이 또 보이시잖아요. 흔들리지 않는 어떤 확고한 의지, 단호함을 뜻하기도 하죠. 그러니까 여러분은 어떤 사람들과의 이야기를 들을 때 그 상황을 깨뜨려 보는 날카로운 어떤 통찰력 이런 것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 통찰력과 그 지혜력으로 사람들에게 결단력을 내려줄 수 있는 큰 언변력이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또 왕관 그리고 월계수가 보이시죠? 이 왕관은 정신적인 승리를 상징하기도 하고 월계관 그리고 이런 가지들은 성공과 번영을 의미하는데요. 올바른 판단력을 내려주기도 하고 또 객관적인 눈으로 어떤 보이지 않는 문제를 해결하게 해주고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길을 열어준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밑에 보면 이렇게 험악한 그 산맥이 보이잖아요. 이 배경의 산은 냉혹한 현실이나 도전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칼이 그 위에 우뚝 솟아있기 때문에 그 지혜와 통찰력으로 사람들에게 자신감을 심어줄 수 있는 큰 매력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정리를 한다면 이 두 가지의 카드만 봐도 여러분은 명확한 판단과 결단력을 내려줄 수 있는 사람이고 옳고 그름을 가려내서 결단을 내려주는 그 힘이 어마어마합니다. 그리고 또 진실되고요. 또 정의감이 있고요. 또 감정에 치우치지 않고 또 객관적인 사실에 근거해서 공정하게 행동하는 태도를 많이 보여줌으로써 사람들에게 어떠한 신뢰감을 주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또 마지막 세 번째 카드를 보면 완드 8번 카드가 나왔잖아요. 이 카드는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화살처럼 빠르게 날아가고 있는 성공의 기운의 카드거든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세 번째 매력은 추진력이 너무 좋다라는 겁니다. 신속함과 속도 그리고 추진력 이런 것들이 너무나 좋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여러분과 함께하면 일단 뭔가 신이 나. 그리고 뭔가 깔끔해. 이런 것들이 여러분의 큰 매력으로 들어오면서 정말 시원시원하고 통쾌하고 행동으로 먼저 보여주는 여러분의 결단력 있는 이런 태도가 주변 사람들에게 굉장히 멋있는 매력으로 비춰지고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세 가지 카드만 정리해서 본다면 여러분의 큰 매력은 목표를 향해 거침없이 나아가고 결단력 있고 통찰력 있고 또 모든 것을 깨뜨려 볼 수 있는 신적인 눈 그리고 많은 사람들을 품어주고 그 사람들을 일깨워주고 또 끌고 나갈 수 있는 어떤 정신적 리더 이런 힘도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매력을 가진 여러분은 주변에 항상 많은 사람들이 함께 따르고 여러분과 함께하고 싶어 하고 있다는 거죠. 네. 그래서 이러한 매력으로 그러면 '나는 앞으로 어떤 행운이 나에게 찾아올까요?' 라는 나에게 곧 찾아올 행운 카드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네 번째 카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 가지 카드가 나왔습니다. 에이스 오브 스테프, 파이브 오브 코인, 그리고 마지막 샤 오브 컵 이렇게 세 가지 카드가 나왔네요. 첫 번째 나에게 올 행운 카드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이스 오브 스테프 요 카드는 새로운 기회의 폭발을 이야기해요. 다시 말해서 엄청난 열정적인 에너지를 상징하는데요. 앞에서 나왔던 매력처럼 엄청난 빠른 속도의 추진력과 에이스 오브 소드처럼 결단력이 되게 좋으신 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러한 매력으로 인해서 여러분에게는 조만간에 새로운 프로젝트, 새로운 일거리 혹은 열정적인 어떠한 제안이 들어옵니다. 다시 말해서 내가 그동안 한번 해 보고 싶었던 거 아니면 도전해 보고 싶었던 거 아니면 마음속에서만 상상하고 그리고 있었던 그 무언가를 드디어 나에게 함께 해 보지 않겠냐 아니면 "너가 이 자리에 한번 오면 어떻겠냐." 이렇게 스카웃이 들어올 수 있는 기회가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생각만 하던 일들이 이제는 현실적인 기회가 돼서 여러분의 손에 드디어 쥐어지게 된다라는 거죠. 엄청나게 가슴이 뛸 수 있는, 그리고 내가 행복할 수 있는 새로운 시작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두 번째 카드 또 보도록 할게요. 어떤 행운이 나에게 올까요? 요 카드는요. 별빛의 끝, 귀인이 등장의 카드인데, 여러분이 드디어 힘들었던 거, 특히 경제적으로 힘들었던 거, 심리적으로 힘들었던 거, 이 모든 것들의 그 정체기에서 드디어 그 터널을 빠져나갈 탈출구를 찾게 된다는 카드입니다. 그동안 여러분이 금전적으로 많이 힘들었다라면 이제는 그 힘듦이 끝을 낸다라는 거죠. 그리고 끝만 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도와줄 귀인이 같이 들어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뭔가 내가 혼자서는 도저히 되지 않았던 것들, 혼자서 너무 힘들었던 것들이 이젠 누군가의 도움을 받게 되고 자연스럽게 그 힘듦이 풀어 헤쳐지면서 '내가 다시 나의 길을 나아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는 여러분의 그 힘듦, 뭔가 금전적으로 막혀 있었던 것들이 나 혼자는 감당이 되지 않았는데 그 누군가의 도움으로 인해서 내가 도움을 받게 되고, 그리고 또 금전운이 같이 풀리면서 내 안에 빛을 보게 된다라는 거죠. 네, 이제는 당당히 어깨 피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세 번째 카드 또 보도록 할게요. 요 카드를 또 보니까 샤워 오브 컵 카드죠. 요거는 어떤 풍요와 건의를 또 상징하기도 하는데요. 왕의 카드이기도 합니다. 네, 왕이죠. 이 왕은요, 성숙한 리더를 상징하기도 하고요. 또 왕은 사실 모든 걸 다 거느리고 또 모든 거를 다 이렇게 주도권을 잡고 행하는 권력의 힘이 되게 좋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다가올 세 번째 행운은 주변 사람으로부터 엄청난 신뢰와 존경을 받게 됨으로써 여러분이 드디어 원했던 그 자리, 아니면 어떤 그 위치, 결과, 이런 것들을 드디어 '내가 이룬다. 그리고 그 자리에 내가 오른다.'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내가 잠시 이동할 수 있는 그 기운이 같이 들어와 있습니다. 여러분의 매력으로 인해서 주변 사람들이 여러분을 계속 스카웃을 할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드디어 그 자리에 오르게 되고 내가 하고 싶었던 거, 내가 생각했던 그 아이디어와 많은 것들을 그대로 행하시게 되면서 더 사람들과 함께하고 내가 하고 싶었던 그 모든 거를 이제는 펼쳐낼 것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더 강력하게 들어오는 게 뭐냐면 뭔가 여러분의 자리가 좀 바뀌는 게 들어와 있거든요. 뭐 승진의 운도 살짝 들어와 있고, 네, 승급의 운도 들어와 있고, 어떤 모임 안에서 나도 모르게 어떤 그 중심의 자리, 아니면 어떤 장의 자리로 내가 올라선다라는 의미의 카드가 같이 함께 들어와 있습니다. 네. 자, 이제 마지막 다섯 번째 카드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카드는요. 나는 어떤 걸 조심하고 어떤 걸 주의하면 될까요? 조언의 카드 두 장을 뽑아 보았습니다. 네. 첫 번째 나온 카드 샴스 카드, 그다음에 아시칸 카드가 나왔습니다. 샴스 카드는 태양, 빛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림에서 보면 두 아이가 이렇게 놀고 있잖아요. 그리고 그 놀고 있는 아이들 머리 위로 태양이 비추고 있는 것처럼 이 카드를 살짝 풀어보면 아이들이 밝은 태양 아래에서 이렇게 천진난만하게 놀고 있는 모습처럼 여러분 안에 순수함, 낙천성, 그리고 성공, 이런 거를 의미하기도 하는데, 다시 말해서 여러분은 되게 냉철하고 정확하고 결단력 있고 속도가 빠른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그 속에서 여러분의 순수성을 잃지 마세요. 여러분이 가장 또 그 속에서 일을 하다 보면, 함께 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긴장하게 되고 예민해질 수 있거든요. 근데 그 예민함과 긴장함 속에서 여러분의 가장 또 강점 순수성을 잃지 마세요. 그 순수성을 잃지 않을 때 여러분은 더 태양처럼 빛나게 될 겁니다라는 카드의 의미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안에 있는 긍정적인 믿음 자체가 여러분에게 행운을 끌어올 수 있는 강력한 자석이 되고 어떤 마력의 힘이 되는데, 복잡하게 머리를 쓰다 보면 나도 모르게 경직되고 나도 모르게 예민해질 수 있거든요. 근데 그럴 때 아이처럼 단순하고 또 아이처럼 이렇게 순수함을 더 많이 발휘해라. 그 순수함의 에너지를 더 끌어내라 라는 의미의 카드이기도 합니다.
네, 두 번째 카드를 보면요. 아시칸 카드가 나왔잖아요. 이건 연인, 사랑을 뜻하기도 하는데 어 두 연인들이 사랑을 하고 이렇게 교감하는 것처럼 여러분은 혼자서 모든 거를 해결하려고 하지 마시고 주변 사람들과 함께 마음을 나누고 협력할 때 여러분의 행운이 완성이 되고 여러분이 진정한 완성을 이룰 수 있습니다라는 의미의 카드이기도 합니다. 가까운 사람이나 아니면 연인이나 어떤 회사나 그룹 안에서 파트너 간의 관계, 어떤 팀원들과의 관계를 잘 해야지만 더 좋은 시너지를 얻게 될 수 있으니까 소중한 사람들에게 고마움도 잘 표현해 보시면서 여러분의 관계를 잘 유지했으면 좋겠습니다.'라는 조언의 의미 카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두 가지 카드를 종합해 보면 여러분이 조언 카드는 밝고 긍정적인 마음, 또 순수한 마음, 또 주변 사람들과 따뜻하게 교감하면서 앞으로 다가올 새로운 행운 그런 기회들을 꼭 잘 잡으셔서 좋은 결실을 맺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3번 카드 뽑아 주신 여러분은 너무나 이미 다 준비가 되어 있고요. 사실은 이 준비는 하루아침에 되지 않는 거거든요. 남들 쉴 때 내가 노력하고 남들 즐길 때 나는 끊임없이 계속 무언가를 분석하고 또 계속 앞으로 나가고 고민을 하셨기 때문에 지금의 이런 결과가 여러분에게 찾아오는 겁니다. 그동안은 혼자서 묵묵히 내가 원하는 결과를 이룰 때까지 나의 말을 아끼면서 나의 마음을 숨기면서 끊임없이 노력을 해 오셨다면 이제는 많은 사람들과 함께 나누면서 막혀 있는 이런 문제들을 같이 풀어 가시면서 큰 도움도 받게 되실 것 같고 또 그 속에서 여러분은 많은 사람들에게 복을 지어 줄 수 있는 사람이세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어떤 기운을 실어 주고 생명력을 불어 줄 수 있는 창조주의 기운이 들어와 있으니까 앞으로 여러분의 나아가시는 그 모든 길에는 여러분이 원하는 결과 그리고 여러분이 함께하고 싶은 좋은 인연들을 만나시면서 행복하게 나아가실 것 같아요. 네. 그 3번 카드 뽑아 주신 여러분, 네, 그동안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정말 고생 많으셨고요. 앞으로는 더 좋은 결실, 좋은 결과 이뤄내시면서 지금처럼 묵묵하게 나아가시면 좋겠습니다. 3번 카드 뽑아 주신 분 축하드립니다.